안녕하세요. 74세 된 김순덕입니다. 2달 전에 50년 가까이 운영하던 안마원을 문 닫았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후배에게 물려준 거죠. 그 후배 부부가 우리처럼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요. 안마원 문을 닫고 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 남편 태환이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난 건 제가 23살 때였어요. 그때가 1973년이었나.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맹인학교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태환이를 처음 봤죠. 처음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살까 싶어서. 그런데 몇 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참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농담도 잘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고. 태환이는 맹인학교에서 안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안마를 해줬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금방 알아내고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서 풀어주고.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됐죠. 교회 봉사활동 핑계로 자주 갔어요. 태환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반년쯤 지나서 태환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순덕아,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당돌했죠.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어요. 특히 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앞 못 보는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만 하게 생겼다고. 시어머니도 며느리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태환이는 분명히 잘 될 사람이라고. 안마 솜씨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1974년에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초량동 달동네 월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딸린 작은 집. 월세가 5,000원이었는데 그것도 내기 힘들었어요. 제가 봉제 공장에서 한 달에 2만 원 받고 태환이가 안마원에서 수습 일하면서 1만 5천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태환이 아침 차려주고 공장 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태환이가 제 어깨 주물러주고. 힘들었지만 둘이 함께 하니까 별로 힘든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태환이가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 안마원 차려보자. 내가 기술은 있으니까 당신이 접수 보고 상담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야근을 더 많이 하고 태환이는 주말에도 일했어요. 한 달에 1만 원씩은 꼭 저축했어요. 그때 1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년을 모으니까 50만 원이 됐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1975년 봄에 광복동에 있는 작은 상가에 안마원을 차렸어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만 원. 남은 20만 원으로 안마 침대하고 기구들 사고. 태환 안마원이라고 간판도 달았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만의 일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현실은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첫 달에 손님이 5명밖에 안 왔어요. 월세 3만 원도 못 냈어요.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하루 종일 안마원에서 기다리는데 손님은 안 와요. 하루에 1명 와도 다행이었죠. 더 힘든 건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맹인한테 안마받기 무섭다,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태환이는 안 들리는 척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저축해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생활비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어요. 태환이 몫은 꼭 챙겨주고 저는 굶었어요. 어느 날은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촛불 켜놓고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 손님이 여기 뭔 일 있냐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시댁에서는 그만두고 취직해라 그러고 친정에서도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라 그랬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태환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순덕아,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당신만 고생시키는 것 같다. 그냥 정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좀 더 해보자. 당신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때가 1978년이었는데 마침 건물주가 월세를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결심했어요. 1년만 더 해보자고. 그때부터 정말 발품을 팔았어요. 동네 아파트마다 전단지 넣고 시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 남편이 안마 정말 잘해요. 한 번만 받아보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다녔어요.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지인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선생님 실력이 제일 좋다면서.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태환이가 손놀림이 섬세해서 디스크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거든요. 한번 받아본 분들은 계속 오시고 또 다른 분들 소개해 주시고. 1979년 되니까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태환이랑 둘이 안마원에서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어요. 1980년대 들어서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었어요. 저는 접수 보고 상담하고 예약 관리하고. 태환이는 안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도 안마 보조 기술을 배워서 간단한 건 제가 도와드렸고요. 환자분들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몇십 년씩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저희를 믿고 계속 찾아와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1985년쯤에는 지금 있는 연제구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안마원으로 쓰고 2층은 살림집으로. 그때 건물이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대출 받아서 샀어요. 10년 만에 건물주가 된 거죠. 아이들도 셋을 낳았어요. 준호, 미영이, 민수. 셋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안마원 문 열고 그 사이사이에 애들 밥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태환이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아픔 못 봐도 라디오 많이 들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아빠는 안마를 정말 잘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준다고. 1990년대 들어서는 정말 바빠졌어요. 예약이 한 달씩 밀릴 정도였어요. 다른 안마원에서 기술도 배우러 오고. 태환이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줬어요. 그 시절이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여유가 생겼어요. 손자, 손녀들이 안마원에 놀러와서 할아버지한테 안마 배우기도 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50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태환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5년 전부터예요.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손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마사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만족해 하셨어요. 작년에 태환이가 말했어요. 순덕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50년 가까이 했으니까 충분하지 않냐. 처음에는 아쉬웠어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충분히 했더라고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줬고 아이들도 다 키워서 결혼시켰고. 마침 시각장애가 있는 젊은 후배가 안마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물려줬어요. 그 후배도 부인과 함께 하더라고요. 꼭 우리 젊은 시절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안마원 열쇠를 넘겨주면서 그 후배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매일 오후에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 안마 봉사를 해요. 50년 동안 익힌 기술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태환이도 가끔 함께 가서 안마사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줘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무엇보다 태환이와 함께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50년을 함께 해왔어요.
태환이는 앞을 못 보지만 손이 있었고 저는 눈이 있었지만 안마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합치니까 완벽한 팀이 된 거죠.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저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비결이 있다면 서로 다른 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환이는 제가 급한 성격이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태환이는 천천히 신중하게 하고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게 좋아요. 서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태환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둘이 의견을 합쳐서 해요. 그럼 실수가 적어져요. 50년 동안 싸운 적도 많아요. 안마원 운영하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절대 하룻밤 넘겨서 화내지는 않았어요. 그날 화났으면 그날 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서로한테. 자존심 부리지 않고. 특히 태환이가 당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럼 태환이도 내가 더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도우면서 살라고.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 부부 관계도 다 좋아요. 지금 저희 나이가 74, 76세예요.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복지관 봉사도 하고 시각장애인 가족 모임에서 상담도 해주고. 특히 새로 결혼한 시각장애인 부부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줘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컴퓨터로 일도 하고 휴대폰으로 음성 검색도 하고. 우리 때보다 훨씬 나아진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장애를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저희 안마원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아직도 안부 전화를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허리 아픈 게 나았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허리 아픈 분, 어깨 아픈 분, 목 아픈 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환이한테도 정말 고마워요. 50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 그만하자 이런 말 안 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더 고생한다고 하면서 저를 걱정해줬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고 해줬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저도 태환이 약 챙겨주고 혈당 체크해주고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죠. 서로 돌봐주는 거니까.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큰아들 준호네 아이들이 둘, 딸 미영이네 아이가 하나, 막내 민수네 아이들이 둘. 모두 5명이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좋아해요. 특히 할아버지한테 안마 배우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할아버지 여기 아파요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해줘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 아이들도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할아버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을 못 봐도 손으로 아픈 곳을 찾아내니까. 제가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특히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행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앞 못 보는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결국 성공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거예요.
저는 태환이를 믿었어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태환이도 저를 믿었고요.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믿음 때문에 50년을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려고 해요. 복지관 봉사도 하고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특히 안마원을 물려받은 후배 부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 사람들도 잘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끔 가서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5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부부도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 한 명 오기도 힘들었다고. 요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지예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본인이 포기하면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의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가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내셨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대답해요. 태환이에 대한 사랑, 환자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5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태환이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50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함께 보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자, 손녀들 결혼시켜야 하고 증손자도 봐야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봉사도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장애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50년 전 초량동 달동네에 살던 그 젊은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태환아, 고마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하자.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